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우사란입니다. 오늘 부업의 30초 소개예요. 오늘 소개할 부업은요, 아이폰으로 하는 부업입니다. 물론 갤럭시로도 할 순 있는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건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목표 금액은요 30만원입니다. 건당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소요 시간은 한 건에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을 하고 3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정말 딱 아이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부업의 난이도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부업의 난이도는요 5점 만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4.5점입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를 하면 욕을 진짜 오질나게 먹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업의 난이도는 어렵진 않지만 긴장이 될 수 있어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오늘 부업의 장점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업에 지장 없이 주말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딱 토요일, 일요일 이때만 일거리가 있고요. 이 일도 오후 3시 전이면 보통 다 끝납니다. 주말에 부업하고 끝나고 놀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심지어 밥도 줍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물론 일을 잘 못하면 안 줄 수도. 그래서 시간 낭비할 일도 없죠.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부업의 이름은요, 아이폰 스냅 부업입니다. 이 아이폰 스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문 카메라 없이 그냥 아이폰으로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예요. 사실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이걸 실제로 알아보다가 부업을 소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결혼 준비를 하는 카페예요. 아이폰 스냅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했다는 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왜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보통 결혼식에는 본식 메인 스냅이라고 해서 이런 큰 대포 카메라를 가져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너무 고화질이라서 핸드폰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진을 찍어 놓고도 어디다 보내주기도 그렇고 프로필로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옆에서 친구가 찍어준 듯한 아주 자연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진을 원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도 나왔듯이 사실 이런 아이폰 스냅은요, 단순히 결혼식 말고도 웨딩 촬영하는 그 당시 사진 아니면 돌잔치 이런 날에 가서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업의 이름이 지금 아이폰 스냅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아이폰만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이렇게 스냅 촬영을 맡기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아이폰 스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이걸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기로 찍을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폰이 아니면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것도 줄어들 수 있고 아예 일거리를 따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이폰은요, 꼭 최신형은 아니어도 돼요. 보통은 이제 13에서 14 프로 이상을 사용하긴 합니다. 제가 쿠팡을 찾아봤더니 이제 13 프로 기준으로는 약 8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갤럭시인데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13 프로 정도 구매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사진이라는 게 기종만 좋다고 잘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퀄리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사진을 결혼식 날 나만 찍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식 메인 스냅이라고 해서 아예 대포 카메라를 들고 제대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는 서브로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망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정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 보정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 바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단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결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해야 내가 일거리를 따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거리 따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보정하는지 실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스냅 촬영은요, 선물로 돈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단가를 볼게요. 이건 제가 크몽에 올려놓으신 한 분의 가격을 가져왔는데요, 원본 600장, 영상 10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금액은 29만 원입니다. 또 다른 분의 가격도 봤어요. 이분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스탠다드랑 디럭스만 아이폰 스냅이고요, 프리미엄은 제가 아까 말한 대포 카메라로 찍는 본식 메인 스냅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미엄 가격은 우리가 무시하시면 되고 스탠다드랑 디럭스 단가만 보시면 되는데요, 스탠다드는 스튜디오
스냅이라고 해서 그 결혼식장을 가는 게 아니고 웨딩 촬영을 할 때 뒤에서 보조로 찍어주는 거고요. 디럭스는 결혼식 당일날 보조로 하는 거를 찍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웨딩 촬영, 디럭스는 결혼식 당일이겠죠.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날이 조금 더 긴장이 되니까 좀 더 비싸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두 분이지만 다른 분들의 단가도 뭐 크몽이나 인스타그램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단 사진이 800장에서 1000장 정도를 제공하는 걸 기준으로 30만원대를 받고 있어요. 30만원 초반, 좀 저렴한 분은 20만원 후반대까지 받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 위치가 좀 멀면 출장비를 추가로 받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리뷰나 후기가 없다 보니까 출장비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서 출장비 단가를 낮추고 30만원대에 받겠다,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로 여기서 아이폰 2대로 촬영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워낙 이 아이폰 스냅 단가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30만원대 초반으로 뭐 엄청 저렴해봤자 29만원이라서 여기서 뭔가 내가 특출나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아이폰 XS 기종으로 추가로 촬영해주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아이폰 기종 중에서도 XS의 어떤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폰 XS로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XS도 같이 내가 촬영을 해주겠다 라는 분들도 어떤 차별점이랄까요?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아이폰 스냅 촬영 단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나한테 의뢰할 사람, 즉 고객을 찾아야겠죠. 그 방법으로는 블로그를 쓸 겁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를 써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블로그를 쓸 때는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정말 따낼 수도 있고요, 못 따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제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키워드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이 키워드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보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키워드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를 가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런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키워드 도구라는 창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결혼식 아이폰 스냅이라고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 월간 검색량 쭉 보이시죠? 여기서 검색량이 너무 많은 건 지금 써도 고객들한테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저는 그나마 괜찮은 인천 아이폰 스냅, 아이폰 스냅 사진, 아이폰 서브 스냅 이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일단 이걸 다 쓸 순 없으니까 이 중에서 일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이폰 서브 스냅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을 아이폰 서브 스냅 예시사진 보여드려요 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스냅을 찍어줄지 이렇게 적을 건데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나 지금 처음 하는데 이런 사진들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 부업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도 만들 겸 연습도 할 겸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는 우리한테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무료로 웨딩 서브 스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서브, 그러니까 메인 어떤 대포 카메라가 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서브로 하면 그것도 망쳐도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서브 스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스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비 신부분이 이미 본식 스냅할 기사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서브 스냅할 분도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세 번째 서브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습도 해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일거리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는 결혼 준비 카페가 있어요.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카페들인데 결혼 준비할 게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카페들에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웨딩 스냅 구하겠다는 분들, 구했다는 분들, 구하고 있다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쪽지를 보내볼 거예요. 일단 제가 카페도 알려드리고 쪽지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용했던 카페 3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들이더라고요. 이 3곳 보시고요. 여기에서 그럼 쪽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페에 가서 검색란에 아이폰 스냅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럼 막 글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이죠. 그 글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날짜가 별로 안 된 분들의 글을 들어가야 돼요. 날짜가 좀 오래된 분들은 이미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게시글 작성일이 얼마 안 된 분들의 글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해야 쪽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하면
보시면 저처럼 해당 게시글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쪽지 보내기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카페에 홍보를 해서 아이폰 웨딩 스냅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습도 해보고 포트폴리오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 완성했다는 가정하에 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글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인천 아이폰 스냅, 아이폰 스냅 사진, 아이폰 서브 스냅 이 3개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런 글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은 아까 우리가 정했는데요. 내용은 대표적으로 이런 글처럼 적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작가 부분에 혼자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남자인지 이런 거 뭐 적어놨고요. 촬영 코스에도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지, 또 어떤 기종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사진 개수, 구성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와 포트폴리오 사진을 쭉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글은 완성이 될 거예요. 사실 이 부업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부업입니다. 이 돈이 사실 부담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째 서브 스냅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서브 스냅이면 그것도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3번째면 사실 조금 못하더라도 무료로 해주는데 3번째니까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거를 구도나 이런 어떤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접 연습하러 가서도 이 영상을 키면서 보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아이폰 스냅은요 평균 2-3시간 정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착은 최소 결혼식 1시간 전에 해야 돼요. 우리는 초보니까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반 전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 아마 이미 그 결혼식에 손님들이 오고 있을 거예요. 신랑은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을 거고 신부는 대기실에서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찍어주면 돼요. 이것 외에도 포토테이블이나 신부 대기실의 모습들도 다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꼭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요. 부케나 손님이 오기 전 결혼식장 모습 꽃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뭘 찍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찍을지 그 팁을 드릴게요. 바로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세팅해 놓고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요. 제 영상도 보시면 최근에 영상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신 거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상과 이 영상 같은 카메라입니다. 세팅만 바꿨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저도 사실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먼저 아이폰에 들어가셔서 설정 어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 안에서 카메라로 들어가 주시고 이 구성 섹션에 보이시는 격자 활성화와 수준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격자 활성기를 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격자의 줄이 보일 거예요. 이 격자를 활성화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떤 사람들, 인물이나 아니면 물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격자의 딱 중간점을 맞춰준다면 자연스럽게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다 맞춘다, 그냥 중간 칸에 맞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기인데요. 이 수준기가 뭐냐면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이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진 촬영할 때 카메라 중앙에 수평계 가로줄이 보이는데 이 가로줄이 노란색이 되면 수평이 딱 맞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될 때마다 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로 하나만 더 세팅을 할게요. 인물 사진 설정인데요. 다시 아이폰 설정 어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카메라에 들어가시면요. 다음으로 맨 아래 보시면 접사 촬영 제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할게요. 이 접사 모드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을 완전 초접근해서 찍을 때 사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팟을 찍는다고 해볼게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 에어팟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찍게 되면은 꽃 모양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에어팟에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지게 만들고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요. 이 접사 모드 촬영을 활성화해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케를 찍는다던가 포토테이블 찍을 때 가까이 찍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이 활성화가 알아서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인물을 찍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전체적이고 정교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혼식 순서에 맞게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구도입니다. 일단 세팅 제대로 해놓고 구도만 잘 맞춰도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진로드예요. 신부가 버진로드에 입장하기 전 긴장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담아주시면 되고요. 표정, 전체 샷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 뒤로는 버진로드를 걷게 되겠죠? 이 걷는 장면 그냥 엄청 많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신부 아버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잡고 있는 손, 앞면과 뒷면, 그 다음에 손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사진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직접 가셔서 다시 제 영상을 켜고 보면서 따라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버진로드 입장을 했으면 결혼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각도, 양가 부모님의 표정, 그리고 중간에 손을 확대하는 것, 딱 이것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하객들의 표정들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메인 본식 스냅분들은 신랑 신부만 집중해서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객분들의 사진까지도 찍으시면 좋아요. 예시 사진 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구도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행진하는 장면, 그 다음에 플라워 샤워하는 장면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부의 옆모습. 옆모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옆모습을 예쁘게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여러 장 찍으면 좋고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2-3시간 진짜 금방 가고요. 1000장은 그냥 쉽게 넘습니다. 이거를 미친 듯이 찍은 모든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사실 촬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난 건 아니고요. 하나 할 게 더 남았어요. 바로 보정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원본 사진은 모두 공유해드리면 되고요. 그중 몇 가지를 골라서 보정을 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보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결혼식장은 식장 배경이 워낙 좋고 조명 세팅 잘 되어 있죠? 신랑 신부 메이크업도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많이 할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정이라는 건 신랑 신부 얼굴을 보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진의 밝기나 색감 이런 것들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정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정 방법은 예식장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보통 결혼식장이 어두운 결혼식장, 밝은 결혼식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색감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보정 값을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폰 카메라 기본 앱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린 기본 정보만 보정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사진이 나오니까 이것만 조절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노출입니다. 노출은요, 내려주세요. 약간 흐릿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휘도입니다. 휘도는 조금 올려주세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색을 강조하고 싶다면 낮추고요. 하얀 느낌을 많이 나게 하고 싶다면 올려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밝은 느낌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대비예요. 대비는 낮춰주세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여섯 번째는 밝기입니다. 밝기는 좀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나고요. 낮춰주시면 조금 더 어둡게 나올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블랙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내려주세요. 그러면 흐릿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여덟 번째는 채도와 색 선명도예요. 올리면 좀 더 쨍한 색감이 납니다. 아홉 번째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은 올리면 색감이 따뜻한 느낌이 나요. 색조는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내리면 초록색 색감이 빠지게 돼요. 11번째 선명도와 명도예요. 이거는 올려주세요. 대비로 인해서 사진이 뭉개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이 보정 방법으로 적용해봤더니 사진의 전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확실히 조금 더 따뜻하고 감성적인 웨딩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알려드린 것도 당연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는 것까지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이폰 스냅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럼 다음에도 더 자세하고 유익한 부업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